의지의 동부회 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선지용 노인복지시설 법인시설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강현 천주교 공동대교구 막달리아신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문강 노동조합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호선 원구 푸른마을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경현 일성론 상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문수 원구 장애인협회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은별 경주여자 중장기 청소년센터 상담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를 주최해 주신 김재시 동구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인사드린 동구회 의장 김재식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면서 그냥 회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한 분위 속에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일단 새해 시작하는 지금 시기에 이렇게 들게 돼서 반갑고 늘 PT 현장에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 인권 부분하고 그리고 처우 개선 부분을 좀 제가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좀 조례를 좀 개정을 추진합니다. 저희가 늘 지금까지 복지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주로 좀 수요자 중심에 이렇게 맞춰졌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통합 돌봄으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해야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지금 이 조례를 좀 제정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90년대부터 이렇게 2000년대까지 우리의 총리됐던 블레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제 유인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현금 수혜성 정책이라든지 사회 보장하는 수당형 형태를 좀 줄이면서 이게 복지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이게 서비스 부분을 좀 지원해주는 정책을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좀 부응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서비스의 질이 좀 높아졌다는 평가들이 있었다는 걸 저는 좀 높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인해서 오늘 좀 그런 자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안전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2021년 사회복지사 통계 영상 따입니다. 전 종사자들의 70.7%라고 되어 있는데 4분의 3은 언어 정서, 신체 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4분의 1은 그러한 폭력을 당했음에도 소득자와 관계 때문에 나오는 대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약 70%에 달하는 62%는 그 피해를 겪은 이후에도 소속기관에서 아무런 대응이나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종사자분들의 정신 건강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쓰는 처우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게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잘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 조례에 담아보려고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또 연구를 했고 또 다른 타시도에서 한 조례도 저희가 참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에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또 가감 없이 현장의 소리들을 좀 전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밌게 잘해보자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저희 조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내 사회복지시설 돌봄 종사자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규정 위함으로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주거 범위로 안 제5조는 돌봄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채무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돌봄 종사자 인권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는 돌봄 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돌봄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중지를 위해 상담, 조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는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중앙 행정기관,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는 포상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김재식 부장님께서 이 사회복지의 돌봄 종사자 인권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책을 하기 위한 그런 장담을 했다는 데는 사회복지인으로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부딪히면서 또 인권을 할 다음에 있어도 어디다 말 한자리 못하고 그냥 당하고 와 있는 게 현실이에요.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의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주시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노인복지만 노인복지에서는 뭐 요양보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사도 있어요. 물리치료사도 있어요. 뭐 영양사도 있고 다 종사자인데 여기는 딱 요양보사만 하나만 입국한다면 그러면 물리치료가 인권침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어르신들이 발로 물리치료다고 때려버리고 뭐하고 이런 분들 많이 나와요. 사회복지사가 상담하다가 어르신이 느닷없이 일어나서 침뱉어 굴고 때려고 요괴 굴고 뭐 이런 사례 많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39조 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이렇게 조금 수정 보완하는 조치니까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어요. 이런 분야는 대부분 행정부 집행부에서 이게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언적으로 조례에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후순위로 밀릴 때가 많아요. 임의 기준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신다면 이런 분야를 꼭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떤 해야 한다 그런 분야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보안이 영화 이후로 이혼 인권들이 굉장히 강조됐는데 그에 비해서 종사자의 인권은 약간 소홀히 되고 있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사자 인권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어떤 법제도적인 면에 있어서 근로자로서 종사자가 바라보는 입장, 두 번째는 어떤 이용인들 평소로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입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돌봄 지원 그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이에 판결의 지원사 같은 경우가 기초단체단체의 돌봄 센터에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아주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도 노동자의 목표에서 저희 장애 신도들을 해외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이런 유사한 것들을 또 많이 진행하고 그러면 같은 종사자가 수준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아동들의 인권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에 대한 책임이나 그들을 위한 인권들이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분리돼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학대로 인해서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냥 대놓고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 행동들을 하거나 이랬었을 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미비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이 되고 동생들도 보고 저래도 뭐 별일이 없구나 하다 보니까는 좀 더 이 수익이 점점 올라가고 그 선들을 자꾸 테스팅을 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금 이제 신체적인 그런 폭력 같은 것도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때려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지금은 그냥 이제 대놓고 이렇게 멱살도 잡고 뭐 때리고 뭐 이런 현실까지도 지금 이제 와닿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필요하겠다. 또 교권도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희 복지시설에 있는 교사들도 우리의 인권도 되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그거를 참아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없다는 게 참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었고 실제로 좀 어떻게 대응해 보려고는 하였는데 저희가 경찰도 불러왔는데 경찰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분리조치도 그렇게 큰 힘이 없다. 왔다가 그냥 가는 거라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또 뭐 깊게 들어가보고 또 저희 협회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했었을 때 변호사님의 답변도 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사실 없다는 아동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런 사례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들이 좀 마련이 돼서 조례화가 돼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질 수 있다면은 그런 것을 좀 종사자들이 또 느낄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그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그 기본 계획 수립에는 그 인권 실태 조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주기적으로 좀 시행이 돼서 인권들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교본 종사자 지원센터가 이제 교권에 관련해서는 이제 뭐 학교 교원 보호위원회라는 것도 설치하고 교원 지원법 시행령도 있고 그리고 뭐 특별 교육이나 심리치료 지원이나 아니면 뭐 공부상 병가나 피해 교원을 분리조치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종사들의 인권들을 위한 그런 매뉴얼들이, 그 프로토콜들이 생겨나면은 좀 더 안전한 서로가 좀 인권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네, 저희가 실은 작년에 제가 조례를 하나 개정했던 것이 우리 여성아동과도 어르신이나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 그 종사자분들은 이거 똑같은 거를 개정했었습니다. 인권하고 초계산을 조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도 저희가 전 복지 영역을 다 어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제 아마 보시게 되는 경우가 또 통합돌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각 유형 중에서 특히 우리 도의세를 통해서 이렇게 스타트 계약이 되는 시들이기 때문에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무튼 여기서도 잘 들어보시고 또 향후에 또 어떻게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고 이 내용을 또 잘 좀 숙지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중에도 잘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의미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 관련해가지고 이런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저희 이제 다항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 범위를 조명시켜서 이렇게 놓으신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그냥 붙여서 사람과 시설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 정도만 넣어주셔도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 종사자들은 그 이전에 계시나시 인권 교육을 있어요. 근데 이제 종사자에 관한 인권 교육은 실질적으로 의무적으로 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조례 안에 넣어주시면은 더 종사자들의 인권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 가장 또 중요하게 어르신들 케어하다 보면 부상이나 이렇게 사고,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지금 구조에 보면은 이 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치료랄지 이제
그 조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관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실무적으로 여쭤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5가지 장애 유형 중에서 중심장애와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력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의 자해행동과 남을 해하는 행동, 이 양극의 행동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배치해야 되는 게 저희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도 부정수급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 활동지원 사업 안내에 따르면 가족이 50%의 임금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인구가 아주 적은 섬지역에 살거나 부서복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질환 등에 따른 그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따릅니다. 아니면은 감염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보유한 장애인입니다. 제가 남구에 있는 어느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서비스 제공 의뢰가 들어와서 어머니를 데려갔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머니와 세 자녀가 있었고 그 중에 한 아이는 갓난아이였고 두 아이 중에 첫째가 자폐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고 초기 상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첫째 자폐성 장애 갖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거실 끝으로 돌려가더니 머리에 계속 벽에 머리를 박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가 왜 그럴까요? 수아이가 왜 저래요? 가족 이외에 그 누가 와도 항상 남을 거부하는 행동을 자유로 보이고 있다. 이런 집에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도는 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보내는 데마다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가족 전화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모, 삼촌, 고모 정도 됩니다. 이모를 데리고 와요. 이 이모는 직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모를 활동전으로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복지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셔라. 이모 카드로 지금 결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 집을 캔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있는 우리 주무관님이 팀장님이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 번만 집에 가서 이 아이를 살펴보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준하는 그 어떤 것으로 들이대서 이분에게 50% 임금을 주고 정당하게 자녀 돌보게 하자. 자녀를 돌봄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한 번만 보시면은 이 자녀는 활동지원사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집이겠구나. 이걸 인정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관련 분명히 미비하여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방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1년 정도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의 장이거나 아니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외부 전문가, 구청장이 위임하는 외부 전문가들, 복지 전문, 장애 전문가들이 상당히 하여 이 아이의 특성이 정말 충분히 고려가 되니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많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관내에서라도 이 조례를 통해서 가족이 정당하게 부정수급을 하지 않고 50% 임금을 받으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자유와 폭력행동이 예측이 되는 집에 사람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 위헌에 존재할 수 있어서 활동자들의 안전과 위기 그 부분을 배치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안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모든 생활시설도 영상 관리지만 아이들이 성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폭력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받으실 때 저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저희가 꼭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위기 상황 시에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이제 실제로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떤 폭력 행위를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했을 때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실제로 도움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위기 상황 발생하는 거는 야간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가면 종사자의 이제 인력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항상 저희 종사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조례가 있으면 좋겠지만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 중대들이나 아니면 이제 경찰관들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조례나 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면서 종사자들에게 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건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종사자에 대한 이러한 의미를 저희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뭔가 명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저희가 아이들로서 대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많이 좀 비참하지 않고요. 이런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조에 그 요양보호사 규정된 그 정의 부분에 그 요양보호사로 이제 좀 한정되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의견은 지금 우리 진정현 우리 팀장도 같은 의견 주셨는데 어쩐가 이거는 일단 집행부에도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좀 우리 의원회에서 우리 전문의들하고 여러 검토를 하던 중에 개인 요즘 또 찾아와도 도록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도록 동의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어쩌냐 했는데 좀 그 부분은 일단은 조금 일단 공적인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전부 다 개인이고 공적이고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 차원에서 제가 좀 나중에 좀 기약한 게 있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복지를 종사자인데 그 우리 2조의 마지막 그 가항에 보시면 저희가 위에 열과 가부터 과목부터 마목까지 이제 열거된 거 포함해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정부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라고 이제 이거를 저희는 좀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하고 실은 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근데 한번 일단 집행부에서도 오늘 뭐 바로 집답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게 가능하실지 좀 이따가 또 들어가서 검토하신다는 걸 다루셔도 좋고 그렇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의 그 센터 설치 방향 규정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의원입니다만 저도 지금 다른 사업들 추진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특정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 센터 지금 만들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는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냈을 때는 또 강행 규정을 만들어냈을 때는 그걸 안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또 여기서는 질타할 수밖에 없고 또 집행부에서는 또 당연히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면 오히려 또 우선순위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여러 요건상 좀 여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좀 권장하는 규정으로 두고 저희 의회에서는 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지적을 해가면서 점검해 가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좀 관례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노인 장애인과에서 이제 또 사업 잘 되고 있는 거 좀 언급 주셨는데요.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향후에 이제 지원센터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또 구조 위에 또 8조에도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만 늘 앞으로 또 향후 시대에 불안해서 어떤 사업은 잘 됐고 어떤 사업은 좀 문제가 있고 하는 거는 우리 의회의 또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런 내용들 말씀 주시면 잘된 사업은 저희가 더 힘이 실어서 예산이나 또 조례라든지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동료를 할 것이고요. 안 되는 부분은 또 저희 좀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강 우리 원장님께서 종사자들 이제 어려움들 토로하셨는데 사실은 최근에도 지금 굉장히 좀 여러 상황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지금 우리 특히 아동들이 옛날하고 틀리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돼도 거의 성인에 비슷한 체급이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말 아직은 좀 미성숙 단계일 텐데도 좀 성인들의 것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어라든지 신체적으로 이렇게 종사자들한테 다하시는 형태들이 옛날보다 아직 좀 영상이 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고 있는 저희와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이제 저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이 지금 우리 시설 종사자분들이나 교원분들이 말씀 주신 것이 그 아까 저 3단계 중에서 예방이나 나중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법으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경찰과 부르고 또 경찰과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동영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랬을 때 최소한의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담아놨던 기본 계획에는 아까 우리 안전이라든지 안전보장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을 집어넣고 최소한의 매뉴얼이라든지 또 규칙 규정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가해를 가하는 클라이언트들한테 이렇게 그런 규정이 있더라.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한다. 했을 때 단순 시설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이라든지 다른 또 관계 기관에 좀 협조를 좀 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그런 걸 담아내게 되면 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원장님 또 실태조사 말씀 주셨는데 실태조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추후에도 저희가 또 이제 이 조례가 완성이 되고 나면 실태조사할 때 하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 실태조사를 하시기 전에 이제 계획안을 사게 되면 또 한 번 이렇게 좀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간담회를 또 한 번 좀 하시든지 아니면 의견 수렴을 한 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기관을 해가지고 어떠한 실태조사들이 좀 필요한가 한 번씩 한번 좀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갖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기부 장관의 매뉴얼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박보 선생님께서는 다함께 돌봄센터 후보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진정현 우리 국장님께서 사회복지도 종사자 아까도 좀 유사한 걸로 제가 말씀을 가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6조 5항에 또 종사자 인권 교육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인권 교육 부분도 오늘 저희 그 조례 내가 교육 부분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게 8조에가 영양 방학 교육이라든지 훈련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 충분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인권 교육에 관한 부분이 좀 소홀했었나 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수 우리 전임 핵심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 정부에서도 기자가 작년에 우리 교육을 대략 들어와 계십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신장애라든지 자폐를 가진 우리 장애인들 그리고 또 근육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시설 지원하는 종사자분들도 잘 좀 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우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가시더라도 굉장히 좀 힘든 환경에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또 그분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상황이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위 오직하면 같은 가족끼리 아까 50%를 넘어서기 위해서 돌려막기, 풍차 돌리기, 벨또 그런 말들도 생각 안 됐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이론 장애인과라든지 조과에서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법 테두리 내에서 좀 가능하다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가족분들이 좀 정상적으로 청년들 법 테두리 내에서 좀 활동하면서 그분들이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은별 선생님께서 위기상황 시대 특히 야간 사실 오늘 또 만든 또 가장 큰 목적 중에 여러분과 만나고 있고 말씀 나누는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처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특히나 또 야간에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실은 대처를 아무리 잘해도 대처도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사후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대처에 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이라든지 매뉴얼을 시켜가지고 좀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무튼 저희 조례에 따라서 내용이 잘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족, 가정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 아동들은 항상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능력도 안 되고 무조건 부모에 대한 대상 이런 게 강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를 보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마음으로 왔을 텐데 나중에는 이게 진짜 이 일에 치우쳐서 지쳐가는 듯한 걸 보고 감각이 없어진다는 걸 엄청 느꼈어요. 종사자들이 보호가 돼야 되고 그 보호해주고 그 역량도 강화되고 그런 환경이 되면 애들의 키우자들한테도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어도 가장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소충 말씀을 구분해가지고 그거는 좀 복잡하더라도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돼서 아동 시설 애소자들도 보호가 되고 종사자들도 편안하게 일하면서 좋은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전에 논의된 사항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가 저희들 내부에서도 좀 필요하고 그 의회와도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간담회 자료를 보고 이제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저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문수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정말 공감이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활동 지원에 관련된 지침이나 법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다룰 수는 없고요. 이 부분들은 계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핑계에서도 그렇고 저희 차원에서도 계속 보건복지부에 계속 그런 것들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보니까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되니까 여기에 법 자체가 장애활동지원법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협회나 우리 장애인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나음부터 마음까지는 전부 사회복지사법을 준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후에 조례가 강중앙시정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조례와 똑같으니 차라리 이 법률 개정이 된 내용에 이 부분들, 인권보호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뭐 기본계획이나 그렇다 그리고 뭐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개정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노인복지사 가항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사법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조례가 또 있습니다. 강조할지도 장기 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이 인권보호 부분이나 매뉴얼 부분들, 기본계획 부분들을 개정하는 게 그 조례를 더 늘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조심스럽게 고민해봤습니다. 저희는 다 나하고 마음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건데 사실은 과학기술센터는 저희 이제 세계소가 있고 아까 회사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들은 아직 보고된 적은 없고요. 그 청운과 노동유가원 그 말씀처럼 사실 양육시설에 대한 견해가 사실 좀 많습니다. 양육시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참 딜레마가 있는데 이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이런 청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은 많이 해봤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은주 선생님 말씀처럼 사회복지사 아마 그 분들도 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있어서 이제 이거 조금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면 이거를 센터보다는 위원회 어디서 이제 사업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곳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사실 아동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참 돌봄 종사자들이 참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다른 분야도 다 비슷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좀 많이 놀랐고요. 저도 이제 복지직이 아니고 처음으로 행정직으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참 많겠구나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의원들과 어떻습니까? 우리 동구에도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장애인 관련 위원회도 있죠. 네, 장애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돌봄 센터는 또 센터의 또 역할과 기능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 조례상에 있는 이런 세금에는 수행하는 기관, 수행 기관의 역할이 조금 크죠. 그 센터는. 그래서 이제 이건 무조건 만들어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업무 규정으로라도 만들어낸 것이 위원회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애인 위원회에서도 그 역할은 충분히 이 부분까지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충분히 그 위원회에서도 좀 역할을 관심 갖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 그 전문 그대로 좀 살려놓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현 비대위원께서는 그 정말 저희 그 모임 취지죠. 종사자들 인권 근무 환경이 좋아져야만 또 수요자들 분들도 그렇게 당연히 그날 더 좋은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말씀 주셨고 또 이제 이은주 비대위원께서 잠깐 사회복지사고 말씀 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실은 정의 부분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조례를 왜 제가 제정하려고 하느냐. 우리 지금 이 법이 개정된다 하는데 거기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런데 요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인권 개선을 위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인권을 규정을 해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회복지사법에는 물론 거기에도 나름 해줄 것이 있지만 저희가 성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나름 좀 더 이 지금 사실 포인트는 인권이었고 왜냐면 다른 근로자법이라든지 다른 근로자 그런 법에서도 사실 그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법은 아까도 말씀하신 그 정규원 그 처우 개선 지원조례 그 우리 김정우 우리 회장님 계십니다. 저 신고 있을 때 그 제가 하고 만든 조례를 제가 보좌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이 조례를 만든 그 취지 자체가 인권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그 회장님께서 그 법하고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듬어서 좀 넣고 빼고 할 부분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하되 좀 그런 측면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이나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은 도덕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너무 없어요. 근데 없다고 그냥 이대로 두면은 종사자들은 뭐만 들고 내가 일을 왜 하고 있지? 저도 지금 그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답변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슬퍼요. 어떻게 했냐? 울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지금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좀 건수라도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분진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육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때리고 폭력적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뭐야한테 큰 거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종사자들은 아이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도 본인들이 이해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 종사자들한테는 좀 큰 힘이 되고 그게 바탕이 됐었을 때 그 이후에 좀 더 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 아동원 같은 경우는 한 직원 7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계선 지는 게 있고 ADHD가 있고 정서적인 불안적인 일곱 명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이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현실이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면서 좀 바뀔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돌봄봉사자 인권보호에 중심된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돌봄봉사자들 사회복지사 아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간호사 직책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임상심리상담원도 있고 그런 분들은 아이들 직접 이렇게 만나면서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분들도 계셔서 이런 돌봄종사자들만을 위한 이런 인권보호 체계들이 좀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고 하고 또 저희 현장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해답을 찾아 나간다면 종사자들한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 관련된 보호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차별이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교장님 말씀에서 제 의견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상충돼서는 안 되겠죠. 아까 우리 정동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 최근에 있었던 교권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사실 다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수요자 부분에 있고는 지금까지 수없이 수십 년간 저희가 계속 보호를 해왔고 했는데 제가 좀 종사자 쪽 부분은 제가 좀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인 태도에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능력이고 규정이고 이렇게 명문화 시켜놓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 근거라도 저희가 마련을 해두는 거예요. 물론 매뉴얼이 있고 규정이 있고 하지만 현장에 적용이 다 안 되니까 또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 조례로서 우리 재치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그래도 우리 시설기관이 가장 조동호 시 국회에서 일 다 해봤지만 사실 가장 우리 시설기관들하고 관리 감독과시지만 협조해갖고 하시는 기관들이 사실 구청이에요. 그랬을 때 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놨을 때 그 부분들한테 종사자분들한테도 최소한 방법이랄까 사후에 좀 도움될 수 있는 좀 그럴 수 있을까 좀 만들어보자 시입니다. 의장님만 좀 더 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절대 이건 상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모든 조례나 법률은 수요자를 위한 법률입니다. 전부가 공급자라는 공급, 종사자를 위한 조례, 법률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번에 만든 거예요. 돌봄 지원센터 만들면서 시에서 이제 위에 국가에서 이거 지방에서는 처음입니다. 위원회 규정을 두는 것이니까. 현재 현장에서는요. 현장에서 지금 과장님이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과장님 네, 지금 여기 놓는 것이 맞다고 보고 센터를 만들기는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그냥 허공에 만들어 놓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 불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제안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인권에 관련된 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 같고 이 사안별로 관련 부분이나 거기 시설 장들이 들어가서 같이 그걸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시태조사 항목을 통해서 포상 항목을 제공해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희 동구에 주장하는 행정지원 기관이 5개구와 굉장히 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폭력을 그래 맞아주면서 일을 해야지 아니면 피하면 되니까 하면서 그런 위험을 경상으로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게 정말 기분의 해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정말로 많은 칭찬을 받고 수 있다는 덕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하시는 업무가 막 넘쳐가지고 그런데 조례가 하나 생길 때마다 이런 조례가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 정부청의 입장은 일단 궁금하신 분들 인원도 굉장히 적은데다가 그리고 인원도 굉장히 적은 내려가 보니까 굉장히 인원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한국 시를 기관에 계신 분들은 직접 현장에 업무를 느끼실 것이고 또 그게 또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 넘어오게 되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 제가 10분 이해하고 하면서도 오늘 또 지금 우리가 그 안전 인권이지만 실은 이게 안전한 왕민의 가장 키워드는 또 안전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또 중점적으로 제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공약에도 있었던 저기 통합 안전 마스터 프로그램. 그래서 점점 더 무거운 겁니다. 또 우리 조례가 잘 어쨌든 과정을 만들어지게 되면 또 나중에 또 좀 부족한 부분 또 저희가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 늘 애써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기관에 계신 우리 수요자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봄종사자 인권보